김포에 사는 김종욱 씨.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네로라 하는 대기업의 야심찬 세일즈맨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고위직 관리자로 변신해가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본질이었다. 그가 지닌 직함, 그것이 얻은 존경,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제공한 안전은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직장과 결혼했다고 종종 농담을 했는데 여러 면에서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었다. 그는 종종 개인적인 삶과 관계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김 씨가 50대에 접어들면서 회사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러다가 더욱 명백하게 그의 퇴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은퇴 결정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회사가 더 젊고 신선한 얼굴을 선호하는 것을 반영하여 정신적으로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은퇴식은 비록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성대하고 박수와 연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버림받은 느낌을 달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회사의 초석 역할을 했으나 하루아침에 또 다른 퇴직자가 되었다. 은퇴 후 처음 몇 주는 편안함과 불안이 묘하게 뒤섞인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그의 삶을 규정해왔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에게는 자유롭고 목적 없는 나날들이 남았다. 처음에 그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로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한때 그를 이끌었던 목적의식은 이제 눈에 띄게 사라졌고 그와 함께 상실감도 커져갔다. 그간 집에서는 김 씨의 아내가 늘 집안일을 도맡아 왔고 김 씨가 바깥일에 열중하는 동안 그녀는 집안일을 알뜰하게 잘 처리해 주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가 회사에 나갈 때는 그래도 적절한 감정적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부부관계에도 균열은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그들은 돈에 관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관해, 심지어 갑자기 큰 의미를 지니게 된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 더 자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아내가 자신의 일상과 친목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동안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덩그러니 놓여진 느낌을 갖게 되었다. 재정적으로도 김 씨는 항상 그들은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비록 그에게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었지만 은퇴가 계획보다 빨리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생활비는 계속 유지됐지만 꾸준한 수입도 없이 의지하고 있던 저축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들처럼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압도적이었지만 그 나이 또래에게는 좋은 기회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역할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그마저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 씨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한때 지위가 높고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그에게 제공했던 온갖 혜택과 우호적인 듯한 눈빛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간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기조차 했던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하루는 길고 외로웠으며 종종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또한 이전 동료나 친구들과 마주하기가 불편해지면서 그는 사회 활동을 더 꺼리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오랜 경력의 끝이자 인생에 있어 새로운 이막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퇴의 현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상적인 비전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은퇴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기업 정책의 결과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을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단계로 미묘하게 밀어넣는다.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며 단절된 느낌으로 전환하는 것은 깊은 상실감을 가져와 결국에는 치유하기 힘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적응성을 중시하는 현대 인력으로 대체되며 이직은 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론 권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일 조직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단절과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때 삶의 근간이 되었던 일상이 사라지면 많은 은퇴자들은 삶의 목적에 대한 상실감과 씨름하게 된다. 더구나 정체성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이든 의무적이든 상관없이 은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수년간의 헌신 끝에 버려졌다는 느낌은 쓰라린 아픔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감정적 혼란에 직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다음 열거하는 특정 그룹은 은퇴 후 우울증에 특히 취약하다. 우선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이라는 개념에 적응하기 어렵고 소외된 느낌에 오래 머물게 될 수 있다. 어제의 동료는 한때 매우 친숙했지만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고위직에 있던 퇴직자들은 퇴직 후 처우의 극명한 대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 변화에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다. 한때 편안했던 일상 업무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대체되어 눈맞춤을 피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 가장 행복한 은퇴자는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지위가 변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은퇴하기 전에도 긴장되었던 결혼 생활은 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로 익숙하지 않은 감정선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을 증폭시키게 된다. 그런 경우 보통은 배우자의 작은 말에도 가시가 박힐 수 있다. 가족의 주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가치를 둔 사람들의 경우 직장을 잃고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깊은 패배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저녁 사교 활동에 익숙했던 남성들은 널널한 낮 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응하기는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익숙치 않은 시간대에 적응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 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적 어려움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이라는 특정 과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50대 인구 또한 약 869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한국 노년 인구의 1차 소득원은 여전히 노동으로 전체 소득의 48.6%를 차지하며 이는 OECD 평균 24.9%의 2배에 이른다. 또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일본, 미국에 비해 2배나 많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70세 이상 자살률도 젊은 층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이다. 한국의 많은 대다수의 퇴직자들은 직장을 떠난 후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충분한 저축이 없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은퇴가 가져다 줄 평화는 일장춘몽이 된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꿈은 젊은 시절 그토록 생생하게 상상했던 것 그대로 꿈으로 남아있게 된다. 재정적 불안정은 가정에서 잦은 말다툼과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야속하겠지만 재정적 안정이 없으면 은퇴가 제공하는 자유로운 임학의 삶은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서 신중함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젊은 마음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혜는 야심과 신중함의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가르치면서 젊었을 때 저축하여 노년의 노동의 결실을 즐기도록 조언한다. 마찬가지로 벤저민 프랭클린은 작은 비용을 조심하라. 작은 누출로 인해 큰 배가 침몰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저축은 다른 모든 금융 전략과 마찬가지로 돈에 관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강조한다. 인생의 초기의 저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저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 은퇴 후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면서 저축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노년은 막연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던 퇴직자들의 후회는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다. 은퇴는 참으로 큰 기쁨과 휴식의 시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으로 가득 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은퇴자들의 다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정적 준비와 삶의 행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 은퇴에 수반되는 정서적 고통은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저축이 필수이다. 저축은 우리의 은퇴가 후회의 시간이 아닌 만족과 성취의 시간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어려운 일은 쉬울 때 하고 큰 일은 작을 때 미리 행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50이 넘어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었고 이미 은퇴했으며 재정적 불안에 시달린다면 미래는 암울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루가 끊임없는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일하라. 재정적 부담은 육체적인 일의 부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퇴직 후 일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즉 일을 부담이 아닌 즐거움의 원천으로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삶의 전환은 쉬워질 수도 있다. 지루함이 직장 복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공허한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단지 재미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비우는데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의 공감을 얻은 후에야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삶은 비록 매일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재정적 어려움 속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주는 열쇠다. 물론 이것은 첫 번째의 해결책보다 훨씬 더 값지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소중한 당신을 위한 마지막 조언. 많건 적건 절대 당신만의 비상금은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라.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다. 때로 당신의 비상금은 당신의 목숨을 구할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두라.